반갑습니다. 저는 가브리엘 선교사입니다. 오늘 일단 비를 뚫고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사실 현재 아이들과 24시간을 보내는 그런 현장 팀에는 있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고 선교한국 소속으로 지금 지역교회에서 이 사역들을 접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허브의 역할을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 예배 때 아침 큐티 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확실히 영혼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정말 더 이렇게 확장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영어 수업. 그래서 지금 또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르칠 영혼이 있고, 어쨌든 이놈이 어떤 놈이요? 막 이런 이놈이 저놈이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순간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더라고요. 아멘. 저희도 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부대끼고 이 아이들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면 참 이게 콘텐츠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이들이랑 큐티를 하는데 피곤해해요. 근데 또 아침에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의 은혜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회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눔을 하는데 회개와 그 열왕기상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금으로 지성소를 막 덮어가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표현이 안 돼서 금으로 한 거겠죠. 그럼 난 지금 뭘 드리고 있는 것이며 난 이 아침에 피곤하긴 한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죠 라는 그 고백들 속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오늘 컨퍼런스가 있고 전국에서 오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실은 공교육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를 보니까 오늘 내가 소망이 더 생기네 하고 이제 그걸 좀 나눴어요. 나누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좀 새벽에 보냈는데, 이것이 참 특권이구나. 그리고 이걸 사모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시길, 그리고 아이들이 많고 적음으로도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그 많고 적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네,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전히 97%가 교회 밖에 있다. 여전히 있다. 이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방과후학교 학생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관리 시스템 하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행정적인 영역이 먼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목차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이 방과후 리뉴젠의 핵심이 뭘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정말 아이들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뭘까에 대한 이 생각과 질문, 고민들을 가지고 좀 진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사실은 흘러가게 되는 것이 방과후 학교가 될 것인데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방과후 리니젠의 핵심 3가지.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 축소가 돼서 그대로 그냥 흘러가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여기에 오는 이유는 리뉴젠에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온다라는 그런 시각보다도, 저희가 아까 클라라 선교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가야 될 그 공교육으로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매일마다 파송할 것인가. 여기에는 공교육 현장에서 주도적인 학습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키우고자 하는 그 리뉴젠, 그 선교사로서 어떻게 그 땅에서 서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세우고자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습관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전에 만들어 두다가 또 막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또 이 자리에 서니까 이게 또 다르게 또 새롭게 정립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홀리 트리니티 평생 습관 길들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방과후 공동체를 찾는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아까도 그 큰 고민이 있잖아요. 학원을 대체해서 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으로부터 저희가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전수해야 될 것인가? 이 방과후를 거쳐가는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 아이들이 이 삶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선교사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수할 수 있는 영역, 결국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수학과 영어, 당연히 지식적인 부분들, 그래서 트리플 스쿨이라는 것이 정신이죠.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건 사람이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IM에서는 이 사람이 시스템이다의 가장 근본적인 이 정신을 트리플 스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신을 복사해서 복제소, 예수복제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외에 이 삶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그게 바로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 나오는 3C 공동체 영성인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삶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 일상의 90%가 습관입니다. 이런 얘기 막 하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는 곳, 그것이 방과후 학교의 핵심 사역입니다. 이것을 전수합니다. 라고 아주 철학자와 교육자들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다. 그 행동이 연속성을 이뤄서 만들어낸 습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흘려보내고가 결국은 그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한 것은요. 사실 이미 공동체 사역을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금방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또 하다 보니까 리스트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방과후 애들 데리고 자 신앙이야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리스트하고 막 쭉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게 막 또 해야 될 것들처럼 이런 느껴지는 저 스스로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좀 간결하게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은 꼭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애굽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해야 되는 아이들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저희가 이 구조를 먼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게 당연히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인 거죠. 근데 여전히 집에서도 이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단일 기도를 밥 먹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그래서 이게 헛된 것이 아니야. 이걸 정말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에 있는 공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형성시켜줘야 되는가 이런 영역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면서 물론 여기 트리플 스쿨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이 연결된 다른 말씀 암송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다 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사실 이런 습관, 관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것의 중요도를 당연히 알고 관리를 하는 영역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교육자에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안점일 것인데요. 아이들이 오면 여기에 써져 있진 않지만 아이들마다 그 진단고사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죠? 학교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딱 봐도 얘는 이렇게 했어 라고 알 수 있을지라도 그냥 보여지는 거랑 그 내면에 있는 게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고사를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 신앙생활, 학습적인 영역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 저희가 캠프를 오면 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는 하더라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나중에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한 관리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신앙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을 길러주고 싶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이게 당연한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만약에 우리 이제 교회 성도의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요. 학교 앞에, 우리 이제 학교에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에 리뉴젠 공동체를 다니는데 여기 공동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방과후로 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여러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과후에 와서 아이들이 처음 온 아이들, 그리고 처음이 아니라 오래됐을지라도 이것이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시스템으로 세워가야 되는 영역들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둔 내용들입니다. 이건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네, 자, 요게 제가 다 넣지 않은 것도 있는데 시간 지키기는 사실은 어디서나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학교로 너희들이 등교할 때, 수업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이 소통의 채널을 항상 마련하는 게 방과후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시간은 생명이고 소중하나
사실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약속한 시간 지키는 거, 전 이미 다 알죠. 제 시간에 모여야 되는 거, 수업 전에 앉아서 준비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건데 이게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아이들은 너를 어떻게 생각해? 라는 부분들과 오늘은 학교에 몇 시에 도착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쵸? 이런 것들이 좀 삶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공간 당연한 거죠. 근데 애들 까보면 까볼 게 너무 많아요. 정리해야 될 게 가방부터 시작해서 가방 안에 필통도 열어보게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을. 그래서 뭐 책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아이들에게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공용 공간 정리하는 거,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두는 것들 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도하여서 학교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자. 가정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자. 근데 그러려면 그래서 아마 이 생각이 드시겠죠. 부모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따가 또 오후에 나눠드릴 내용이고요. 그 세 번째는 건강. 학교에서는 애들이 알아서 먹겠죠. 뭘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맛있게 먹겠어요. 근데 골고루 먹는 습관 인유제 오면 고쳐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얘들아 골고루 먹어라 하면은 잘 안 되죠. 그래서 배식을 하면서도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할 때 그러니까 눈을 뜨면 아이들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 세계, 저희가 눈을 떠서 경험하는 이 하루의 모든 경험 세계가 다 교육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자칫 사역자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쟤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여기 이제 몰두되는 그런 것들인데 참 그게 아니라 네, 현장에 계시다 오신 분들은 더 이게 있으시겠죠. 자주 그런 본부 오셔요. 그럼 좀 리프레시도 콧바람 쐬시면서 리프레시가 되시면 또 이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네, 골고루 먹는 습관. 근데 중요한 건 먹어야 될 게 뭐고 먹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너가 먹는 게 그게 너야 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보고 있는 게 그게 너고 네가 시간을 쓰고 있는 그게 너를 만드는 거야. 그게 습관이야 라고 결론이 지어지는 건데 아이들 다 알거든요. 사실 지나치게 매운 음식, 지나치게 짠 음식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요리를 맛있게 잘 건강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게 안 쓸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건 지금 오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애정과 시간과 사랑을 다 쏟았는데 당장 내일 그것이 발현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방과후라는 시간은 더 좀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 이만큼 시간 있다가 와서 또 금방 가버릴 건데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요. 근데 그것과 저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의식이 계속해서 심겨지면 몇 년 뒤에 그것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자라나는 걸 저는 믿습니다. 네. 이제 이런 습관들, 청결 습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당연히 공동체를 청소하는 시간도 당연히 두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점호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교육자가 사실은 동행을 하면서 그 안에 지침을 주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저희는 한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언어입니다. 언어는 사실은 결국 관계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정말 찾기 힘든 언어가 뭘까? 정말 찾기 힘든 언어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들을 수가 없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듣고 싶죠. 듣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그 모밭에서 아이들을 형성해야 될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 리뉴젠에서 이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께서 처음에 리더들을 잡아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방과후여도 가서 지원해주고 가서 리더로 세워주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게 저희가 또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말, 근데 무턱대고 감사한 건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트리플 스쿨과 예배와 모든 것이 맞물려서 고백되어지는 건데 이 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득과 다 설명을 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늘 쓰리시 가치관 점호로 아이들에게 아니면 조회로 전달되는 그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조회랑 점호 반드시 있어야죠. 방과후도 반드시 조회와 점호가 있어야 됩니다. 문을 열었으면 아니지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 문을 세상과 차단을 했으면 나가는 문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조회로, 점으로 연결이 될 것인데 그때마다 정말 아이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게 또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또 나누면서 집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로 설 것인지에 대한 결단도 들어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애들 보내야죠. 그리고 인정하는 말,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들 있지 않죠. 그리고 미안한 거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 네, 쉽지 않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마치 24시간을 같이 사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 네, 그러나 아이들이 그럴 날이 올 것이고 칭찬하는 말, 무턱대고 그냥 예뻐, 잘생겼어 라는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교육자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냥 뭐 외모와 용모, 저 오늘 근데 살 빠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맞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사람이 적은 노력을 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수고한 것들, 얻어낸 것들 혹은 그것이 손실을 가져왔지만 헌신한 것에 대해서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눈과 이 시야가 다각도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직접,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이들 바인더 쓰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바인더 쓰잖아요. 거기 안에 아예 설정을 하셔도 돼요. 오늘 내가 아니면 이번 주에 뭐 버려야 할 말, 내가 이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살겠다 해서 단어를 지정해 주는 것도 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들이라던가 하는 말 버리기라던가 하고 아이씨 뭐 욕도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쵸? 네, 막 발에 이렇게 씨가 달려 있고 막 이런 거 그러면 교회 문턱을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그 발 알겠죠? 이렇게 네, 네 현장엔 전쟁 같은데 근데 아이들은 들을 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어른이라는 것을 저희가 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 나가서도 잘못된 게 보이면 그거는 아이들이 무슨 신호냐면 저를 바르게 해주세요라는 신호인 거예요. 사실 좀 이렇게 마음에 중압감이 들죠. 편의점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애들이 진짜 욕을 하면서 들어와요.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걸 어떡할까? 저게 두는 게 맞냐? 근데 어른이 몇 명 있어요. 점원도 있었고 들어오신 아저씨 하면 아줌마 하면 이렇게 있는데 저걸 놔두는 게 맞냐? 아니면 바로 잡아주는 게 맞냐라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갈등이 되는데 가서 바로 잡아주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애들한테 물어봤었어요. 물어봤는데 애들도 알아요. 잘못된 걸 알고. 근데 왜 쓰는지 잘 모르고 써요. 그냥 안 좋은 건 아는데 쓰니까 써.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군가가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권위를 건강하게 발휘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사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곳이 좀 그게 특수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야! 하고 딱 깨워줘야 될 때도 있고 막 해줄 때도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교회 분위기도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데 정말 바른 것은요. 정말 그 진정성은요. 꼬맹이라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들을 하려면 그 전체 저 이제 나중에 이제 리니젠도 학사가 있지만 방과후도 그 학사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 학사를 짜시면서 그 달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생활적인, 그리고 학습적인 영역에 대한 집중 포인트들을 이제 잡아가시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집중하는 언어 영역은 무엇인가? 그런 걸 아이들과 이벤트성으로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컨텐츠들은 좀 나와야 되겠고 리스트업이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습은 무엇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인가? 무엇을 아이들이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평생 학습자로 길러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평생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공교육에선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가 바로 그 시간을 관리하는 거. 아까 생활적인 영역은 제 시간에 모이는 거,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소중한 줄 아는 것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하루를 시간에 담아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까먹을까봐 적은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지 하면서 적은 거예요. 시간 관리하는데 그 칸을 다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숙제 적어와. 책임감을 사실은 훈련해야 되는 영역인 건데 그걸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우선순위를 하느냐 마느냐, 책임을 다하느냐 마느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좀 어린 아이들이라던가 또 학습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골로 설정해서 이걸 성취하게 하는 것, 그래서 관리를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게 있고요. 이제 요거는 네, 이제 그 다음에 뭐 독서 습관입니다. 평생 학습을 저희는 멈추지 않죠. 지금 저희도 동일하게 독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요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이제 가니까 리딩 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미 다른 서산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만든 독서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서 저는 가입을 미리 해놨습니다. 근데 뭐가 좋냐면 기독교 대안학교다 보니까 여기 뭐가 있었냐면요. 인증도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별을 해서 독서 리스트를 뽑았는데 영역 전체가 나옵니다. 역사부터 해서 뭐 인문까지 그리고 뭐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뭐 대여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 책을 읽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인증받기를 누르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퀴즈를 풀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아, 네. 인증 시작! 하면 여기 100층짜리 집에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는 생물은 뭐 누구야? 이렇게 해서 좀 문제 푸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요게 이 포인트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마치 근데 이제 요게 뭐 교사 교육 과정도 있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대안학교에서 여기 시스템에 등록하셔서 교사 교육을 받으시면 좀 더 이제 전폭적으로 이걸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서 요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뭘 읽혀야 될까? 물론 당연히 트리플 스쿨 도서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독서 습관이죠. 들어왔을 때 애들이 뭐 영수사과 막 이런 것들을 엄청 깔아놓는 것보다도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있어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책을 잡을 수 있도록 책이 많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이제 어린아이들을 좀 만나보다 보니까 한두 명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좀 뭐 하다가 같이 읽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저희는 이제 그때 좀 선별된 교재들을 사실 비치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해야 될 역할이겠고, 그리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은 확인하는 건 또 필요하더라고요. 이 자체 아이들 전달력을 훈련하는 시간들도 따로 세팅이 돼서 그게 이제 필요한데 아이들이 이것들을 어떤 사상을 주입했느냐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꾸려져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매일마다 돼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필기하는 거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물론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학년일수록 이제 좀 유리하겠죠. 필기체 정돈하는 것부터 노트를 구비하는 거. 각 수업이 있다면 학교에서도 각 수업에 대한 노트를 아이들이 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는지, 연필은 가지고 다니고 있는지를 부모님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기록했다가 아이들한테 준비 사실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부모님들, 아이들도 이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훈련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가서 학습의 내용들을 적어도 오늘은 한 줄이라도 필기해 오기. 이런 것들을 숙제로 내는 거죠. 그리고 숙제 적어서 오기. 이런 것들인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많이 아마 필요할 거고요. 어릴수록. 그리고 메타인지 학습 습관입니다. 요것들 처음 딱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다 몰라 이러면 너무 진짜 멘붕일 텐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숙제가 나왔어. 아니면 저희는 이제 영어랑 수학 이 두 가지만 그래도 집중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거에 대한 구분이 일단 일어나야 되고, 그냥 너 잘 못 읽는 것 같으니까 그래 너 그냥 파니스부터 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제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저 모르겠어요. 이건 조금 알 것 같은데 이런 영역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노트 정리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도 무조건 딸딸딸딸 외워 뭐 이제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지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그리고 한 페이지를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인데 다 외워가 아니라 이 적은 분량부터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고를 달성하는 연습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서서 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필기하면서 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중얼중얼 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찾아가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학습의 완성은 아이들 스스로가 이것들을 테스트해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밑바탕을 형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학원에 가면 이것들을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으로도 준비를 또 하고, 그리고 이미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미 이제 방과후나 하시면서 좋은 자료들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나왔던 골카드예요. 이제 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죠. 이게 게임은 아니지만, 고를 성취했어 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음 과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있겠고요. 네. 이제 또 다른 그냥 이름으로 책임감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주말에도 이건 바꾸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서 훈련북을 업로드하는 그렇게 빡센, 아주 굉장히 빡센 방과후가 있어. 토요일 주일에 이거는 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훈련북 뭐 이렇게 이건 뭐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학 기간에 이것들을 좀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돌아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아이들 좀 정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수학 연산 개념, 영어 단어 테스트 오늘 몇 개 중에 몇 개를 했고, 주일에 우리 교회가 아닌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설교 노트, 아니면 수요일은 사실 우리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을 또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설교 노트 정리해서 말씀으로 또 있고, 그리고 홈워크 슬립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님에게 학교 과제가 있었어. 그리고 방과후 과제가 있었는데 오늘 집에 다 못했네? 그럼 집에 가서 이걸 하고 부모님한테 사인을 받아오는 거. 이제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홈워크 슬립을 이제 이거는 예전에 활용을 했던 것들인데요. 말 그대로 학교에서 과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다 영어로 돼 있네요. 네. 전에 영어로 이렇게 활용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자,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은 뭐 수학 과제가 있었고, 영어 과제가 있었고,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 독서 책을 뭐 읽어오라고 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확인을 하고, 만약에 SDL 시간에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할 시간이 다른 게 된다면, 이제 아이들 그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모르겠는 것도 질문 받고. 그런데 나는 학교 수업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어떻게 메모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돌아와서 또 피드백을 받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겠고, 그리고 방과후 안에서 아이가 과학을 다 못 끝낸 경우에도 이렇게 홈워크 슬립이 나가면 너무 좋죠. 그럼 이거는 꼭 페런트 시그니처가 받아서 다음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들은 어디로 연결되는 걸 좋아해요? 어워드나 메릿, 디메릿 연결되는 거 좋아하죠. 근데 나만 받고 신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뭐가 있어요? 팀빌딩이 있죠. 팀을 짜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 팀을 어떻게 짜요? 패밀리로 모이죠. 근데 그 패밀리는 어디를 품게 되어 있어요? 열방을 품게 되어 있죠. 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세요. 네. 애가 2명이면 둘로 찢으시면 됩니다. 둘로. 나만 북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네네. 네. 자, 우린 하나.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는 실제로 이제 리뉴제를 하면서 활용했던 자료들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애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는 숙제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홈워크 슬립을 아이가
이제 뭐 항상 뭐 현장에서 다 전달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이들 막 보내고 이제 뭐 9시 됐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주기적으로 소통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음날 이게 쫄래쫄래 이런 거 안 들고 왔다. 이제 이 친구가 잊었을 수도 있는데 어딘가에 또 구겨져 있을 수도 있는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 소통이 어쨌든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시고 숙제했어요. 근데 얘가 이걸 놓고 갔어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안 들고 갔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굉장히 효과는 좋았습니다. 엄마가 내 남은 숙제를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죠. 내가 숙제가 있다는 걸 엄마가 알아. 이걸 내가 해야만 해. 이제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 왔을 때 아마 이것은 사실은 학습 교육자의 권위와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관계를 좀 아이들이 왔을 때 이 관계십을 잘 형성하는 것, 권위자의 또 교육자의 이 관계십을 형성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행정 관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게 결국은 부모님들을 어떻게 이 현장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교육의 중요성을 증폭시킬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당연히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하지만 카카오톡을 또 많이 쓰죠. 그런데 방과후가 선생님들이 또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다 현장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쓸 수 있는 게 밴드를 또 많이 쓰시기도 하죠. 정기적으로 이제 소식을 올려주시는 밴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저희 지역교회 우리 공동체 선교사님들이 같이 계신 카카오 채널인데요. 한 채널 안에 학부모님들을 다 초대를 하면 개별적으로 이제 상황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리스트업이 한 번에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학생 상담 내용을 각 창에 이제 전달을 하면 부모님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 아니면 행정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정기적인 어떤 생활이나 학습의 영역들에 대해서 공지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리뉴젠에서는 SPC라는 것을 쓰잖아요. 근데 방과후에서도 그걸 다 쓰고 있기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축소시킨 게 바로 플라시트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한 장 정도로 해서 이것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율을 좀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겠지만 나중에 부모님들을 상담할 때 너무 좋고요. 학생들의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샘플로 전에 이제 활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month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달에 한 번 나가야 되는 건데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르치는 교과 영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뭐 학습을 했고 어떤 진전이 있었는데 이 피드백에 대해서도 좀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활동한 영역이 있다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예시입니다. 네, 4월 달에 바로 어제 도라이들 노방찬양 다녀온 거예요. 어제. 네. 자, 이렇게 활동 내용도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플라시트라고 해서 플라가 뭐냐면 Faith Life Academy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 한 달 동안 이 친구가 이 안에서 살아내면서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그런데 또 보완하고 이렇게 또 기도가 필요하고 진짜 아이들이 바르게 함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또 부모님들께 기도 제목으로 요청할 수 있는 이 페이퍼가 전달이 된다면 훨씬 더 부모님들에게는 신뢰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왔을 때 이걸 가지고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여기에는 뭐 점수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영역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건 넣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험해보니 현장 안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전수가 돼야 될까? 지금 습관이 돼야 되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적었던 부분인데요. 아마 현장을 경험하신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컨텐츠화하는 것에 또 집중을 해서 열심히 또 준비하도록 하고 다음 달에 좀 더 디테일한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